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낭만다트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원장님 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가 참 다이나믹합니다. 제가, 그렇죠. 근데 예, 자, 정경심이가 이제 얼굴을 드러냈어요. 예, 그랬죠. 원장님 그 정경심이 이 민낯을 처음 보셨죠? 처음 봤죠. 예. 그날 좀 보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담담하고 예. 또 왜냐면 저는 그 옛날에 최순실 씨 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이제 훨씬 또 이렇게 좀 약간 다른 인상이 있고 얼굴이 좀 각이 지고 제가 관상을 잘 못 보지만은 예. 완전히 그렇게 약간 지적인 면도 보이긴 하던데 예. 근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뭐 그 증거 인멸에 대해서 자기 밑에 있는 집사한테 책임을 미루고 참 여러 가지로 그 동양대학교 교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교수라면 또 서울대 영문학과 나왔습니까? 예, 서울대 영문학과 나왔고. 서울대 영문학과면 그 당시에 아마 공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실 예.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도 당연히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제 같은 경우 같으면 만약에 잘못했으면 저는 잘못했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사실 뭐 답답해가지고 그 증거를 인멸했겠어요. 뭐 자기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겠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니까 너무 어떤 연민이랄까 왜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될까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보면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집안의 이 출신 성분을 보면 조국 아버지는 뭐 부동산업을 했지만은 건설에서, 예. 사실은 그 뒤에 은행 돈 떼먹고 심지어 뭐 캠코 돈까지 떼먹고 캠코 돈 떼먹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그까지 떼먹고 또 무슨 일불로 여기저기서 빌려가 심지어 기술 보전까지 씌워서 떼먹고 그러고 동생을 보고 또 조국 동생을 보고 소송캐가 그래가지고 또 조국 동생한테 대응하지 않아가 이기게 만들어서 또 조국 동생이 뺏길까봐 또 이 마누라하고 위장 이혼하고 자 이런 가정을 보면 저 집이 자그마한 또 이사장을 하면서 1억씩 주고 모집해온나 그러니까 문제 가르쳐주고 엄마 아버지를 보면 저 집안이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고 좀 있지만은 정말 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그리고 아니에요? 또 재산을 예. 이렇게 21원 남겼습니까? 예 20일은 조국한테 20일은 전두환 21만 원 남겼죠. 예 그 묘하게 액수가 또 그러면 만 배 차이 납니까? 예, 그러네요. 예, 만 배 차이 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 흑수저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약간 유산은 남겼죠. 아직 좀 형이 아직 분배를 안 해서 그렇지만 분배하시겠죠. 형도 하시겠죠. 사시는데 예, 안 해도 됩니다. 뭐 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실 거예요. 예, 예. 형님 그 좀 분배 좀 잘 하시고요. 농담이면 농담 안 해도 됩니다. 뭐 그거는 뭐 그래서 뭐 변호사는 뭐 자꾸만 뭐 재판 걸려는데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왜냐면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흑수저인 우리 아버지도 약간은 재산을 이렇게 남기는데 어떻게 21원을 남기냐 말이죠. 그게 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딱 다 볼 거 없어요. 이번 사태에서 그렇게 분명히 명백하게 자기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드러나는데도 집사가 그걸 집사라 표현해도 됩니까? 예. 네, 집사가 그걸 했다고 하니까 정말 또 할 말이 없네요. 입이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입이 좀 더러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조국은 그렇다 치고 정경심을 보면 저 집안 분위기는 안 나오지만은 뭐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집사한테. 그리고 이제 또 정경심이가 그 돈에 저렇게 집착하고 또 자기 동생의 뭐 정경심이 조국이 이제 출세하고 난 이후에 세운 회사에 상무로 승진했다잖아요. 그럼 뭐 그 집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유명하면 벌써 누구 집 딸이다 이야기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한국 사회의 뭐 속물적 기준으로 보더라도나 뭘 보더라도 별거 없는 집인데 네, 맞습니다. 저 둘이가 그래도 서울대까지 가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했으면 뭐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제 부부가 서울대니까 그래도 뭐 자기들끼리 초 엘리트라 이렇게 해도
또 엘리트하고 저 재산하고는 또 비례 안 다르잖아요. 합니다. 뭐 강남에 뭐 한 50억 있으면 많이 있다 하지만 또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파트 아니죠. 하나가 지금 35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3평짜리가. 아무것도 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저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초상류층이 하는 일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될라다가 거의 뭐 드라마 스카이캐슬 놓은 것보다 더 그 위조는 안 했잖아요. 스카이캐슬은. 이전 안 했죠. 예. 저렇게 하다가 이제 일을 벌이고 또 그 뭡니까 고린코하고 사모펀드에서 벌인 일. 남편이 한국의 2인자고 정무수석이고 남들을 다 죽여서 깜빵에 보내는 일을 2년 2개월 해서 저승사자. 자기 대선 후보인데. 예. 그런데 저렇게 사모펀드니 고린코를 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구조에 집착하고 저 뭡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하고 또 조국이 5천만 원씩 두 번을 보냈다잖아요. 전형적인 졸부의 행태죠. 이게 집안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 조용원 씨 칼럼니스트 있잖아요. 조선일보. 그분이 이제 윤석열 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집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윤 씨 집안에 조선시대 때부터 훌륭한 집안이라서 이렇게 대차할 걸 미리 예측을 했어요. 그분이. 보니까 집안도 좋더라. 피는 못 속인단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체로 우리 의사들도 보면은 이렇게 좀 전통적인 그 의료의 가문에서 있던 사람하고 진짜 그냥 촌에서 깡촌에서 그냥 진짜 이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뭐 이렇게 뭐 제가 아는 사람도 주위에 있는데 뭐 이렇게 호남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막 그게 1000배 뛰어가지고 하는 행태가 전형적인 졸부예요. 이렇게 술자리에서 딱 비웃으면서 넌 그래봤자 뭐 맨날 환자 보는 의사 나부랭이 지나지 않지. 같은 의사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커온 집안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겸손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의사 졸부 좀 돈 좀 벌어가 땅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까부는 졸부 출신 의사나 지금 조국 부부의 행태가 너무나 흡사해서 참 가소롭다고나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되게 가소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허약하다고 보는 게 사회에 뭐 조국만큼 뭐 권력에 갑자기 붙어서 실세가 되지는 못해서 그렇지 학식이나 덕목이 있는 상류층도 많고 또 진짜 돈이 많은 사람도 엄청 많고 그리고 또 본인이 뭐 집안이나 이런 빼대가 상류층인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조국 부부가 저 정도를 가지고 설치면서 거의 뭐 지금 몇 달을 나라를 난도질을 내면 사회 상류층부터 좀 나서가지고 자꾸 이건 아니다. 좀 해야 되는데 당장 서울대부터 지금 학생부터 교수 총장까지 조국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 사실상 닫고 있어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어가 제가 재경 부산대학교 총동창회 해줘서 부산에 전화를 하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기다려봐라 김 회장. 몇 개월 지나면 쟤들이 세기 때문에 다시 판세가 돌아가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함을 버럭 질렀어요. 부끄러워하시오. 어떻게 그러냐. 호통을 쳤다고요. 그리고 또 결혼식장에 또 있어가 또 우리 또 헤드 테이블에 다 그 우리 부산대학이니까 뭐 다 고이 다 왔을 거예요. 또 뭐 옛날에 그 송파구청장 또 우리 선배인데 쭉 해가 제가 이렇게 또 고함 들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송파구청장 그 아시죠? 그 저 요번에 떨어진 분 그분이 김 회장 다시 봤는데 아주 최고야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 저는 그런 거 부끄러워 안 하고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나갔습니다. 뭐 나는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렇고 나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할 말 다 하고요. 이게 뭡니까 그래. 그 저는 뭐 그리고 여러분들 돈 이야기 나오신 말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은 빌 게이츠가 지금 한 50조 갖고 있습니까? 근데 50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은 저 강남에 가면 파이낸셜 센터 있잖아요. 강남 있죠. GFC. 그게 싱가포르 역삼역 옆에. 네, 싱가포르 투자처에 5조인가에 뭐 그렇게 팔렸을 거예요. 이제 그거 한 7, 8조에 그 자그마 물론 크다면 크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강남 그 GFC GFC 하나가 7, 8조예요. 그러면 그래봤자 그 빌 게이츠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런 GFC 한 10개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김정은이가 제일 부자지. 그렇죠. 북한 땅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워렌 버펫이 한 100조 있습니까? 그래봤자 아무것도 GFC 20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 저렇게 전횡을 하는 동안에 실제로 이렇게 조국 부부를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고 또 곳곳에서 자기 양심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뭐 각 학교들이 네. 조국 부부의 그 입학에 대한 고대, 장학금, 서울대, 부산대 예, 의전은 다 있죠. 단국대학도 있고 뭐 직간접으로 보면 연대도 있고. 말이 나온 김에 부산대 총장 전원환 총장 내가 같은 학번인데 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대에서의 대학이 입학이 취소되면 우린 당연히 의전은 취소다.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도 아주 전 그 점이라서 좋게 뭐 그래도 생각해요. 어쨌든 저 취소한다 말을 각 학교 중에 사실은 서울대 그 환경대학원도 조금 들어가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건데 그러면 고대가 취소되면 환경대학원도 뭐 물론 졸업은 안 했지만 입학도 잘못된 거다라는 서울대 말이 전혀 없었고 근데 부산대 총장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연대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예. 서류를 저 아들이 연대 들어갔잖아요. 예. 정예과 대학원에. 예. 그 서류를 없애버리는데 지금 그 없애버리고 나니까 그걸로 그냥 그만이라는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거 뭐 나중에 또 밝혀지겠죠. 정권 바뀌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참 비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장학금 준 데 대해서는 뭐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받지도 안 하고 이제 다 어차피 같은 다 우리 졸업 동창들이니까. 예. 근데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조국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조심해야 돼, 김 회장.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예.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때? 나는 겁날 거 없어. 어차피 별로 나는 어차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도 아니고. 그 제가 옛날에 책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 체제가 바뀌면요. 바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게 돈이고 자기 머리 안에 있는 신념과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국 사태가 준 가장 큰 교훈이 참 사회의 지도층이나 예? 상류층이 아무것도 아니다. 부끄러워야죠. 저 조국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총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뭐 수석이라는 거는 차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한테 힘이 있었다라는 거는 직책과 관계없이 문이 총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문의 총애 하나가 그야말로 이 조국의 이 전횡을 낳고 그 전횡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 윤석열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다 나서지 못하고 그 점에 시시했다. 있어가지고는 저는 윤석열 총장을 다시 봤어요. 저렇게 네, 하기가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조영원 칼럼니스트가 정확하게 본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그 칼럼에는 윤석열 총장을 예측해 볼 때 집안에 피가 좋아가지고 분명히 이길 것이다. 딱 그 한번 찾아보셔야 나옵니다. 그 윤정 집안이라 그러죠. 예. 중정도. 예. 피 못 속입니다. 피 못 속어요. 예, 근데 그래서. 조국 씨를 비롯해서 정경심 씨 비롯해서 어떠한 그냥 졸부에 지나지 않죠. 아버지의 행태로 보면 21원 부끄러워해야죠. 특히 하필 21원 그 아마 너무나 우습지 않아요? 21원 대 21만 원. 그런 점에서 차라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 배 더 훌륭하죠. 예, 참 안심하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경심이가 저렇게 먼저 깜빵에 구속돼가 있는데 보통 이쯤 되면 이 조국이 정상적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내가 했고 우리 마누라는 그냥 내가 시켜서 했다든가. 더 비겁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 저도 아마 그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내가 죄를 안 지어도 우리 마누라는 죄 없어. 가족은 좀 놔둬라. 그냥 예. 내한테 다 몰아라. 그 점에서 더 비겁한 사람이죠. 내가 다 알았고 예. 내가 시켰고 마누라는 그걸- 신고했다 하면 끝날 일 아니에요.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ATM에서 5천만 원 오늘 넣었잖아요. 예. 그걸 지가 모르면 그걸 넣었겠어요. 아이고 참. 근데 5천만 원을 보내려면 ATM을 9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전화해가지고 한 번에 올렸다 하더만요. 예? 지가 전화해가지고 어. 저도 이제 한도액을 올렸다고 5천만 원은. 예, 지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겠죠. 그럴 수 있겠죠. 카드 한도로 이렇게 전화 한 통하면 올릴 수 있듯이. 예. 그거는 뭐 그러나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이거 민정수석. 저도 이렇게 카드 한 달에 뭐 이렇게 이제 지출하는데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건 전화 한 통하면 원장님 뭐 얼마든지 올려드립니다. 근데 민정수석이면 저보다 한 6.02 곱하기 10에 23점 파워 많을 건데 그거 못해요. 얼마든지 5천만 원인데 당연히 하죠.
그거 하나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통장으로 보내면 될 텐데 왜 거기로 가서 보냈을까요? 통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왜 흔적이 ATM으로 ATM으로 보내면 흔적이 덜 남습니까? 통장이나 뭐 ATM이나 둘 다 흔적은 안 남을 수는 없죠. 어차피 계좌 추적 들어가면은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용의 주도했다면은 그 집에 금고도 있었다면서요. 있었죠. 현금으로 줘야죠. 현금으로 아직까지 현금으로 거래하면은 근데 그것도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한꺼번에 뭐 몇 천만 원 인출하면 바로 신고되거든요. 아니 조국은 5천만 원을 ATM으로 보내려면 카드로 ATM으로 보냈을까요? 현금을 500만 원을 계속 넣었을까요, 통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5천만 원을?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궁금해요. ATM으로 하면요 현금으로 하든 카드로 하든 다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CCTV 다 찍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겁이 없었던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기사시켜서 야 우리 집에 뭐 이렇게 하나 갖다 주라. 그게 다 현명했죠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나왔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용의 주도한 면에서는 좀 어리석었죠. 아예 그렇게 할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현금을 아주 조금씩 모으지 않는 이상은 한꺼번에 5천만 원 인출하면 바로 그 기록 남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만 해도 쓸 다 건데. 기록 남습니다. 그게 매일마다 기록에 들어가고 바로 연락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이 CCTV가 밀집한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그다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게 있어가 무시무시한 한꺼번에 나라입니다. 돈을 찾으면 예. 금융정보 분석원에 예. 뭐 2천만 원 이상인가 가면 맞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에 통보가 돼가 예. 누가 돈을 찾았다. 예. 그러면 그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그냥 2천만 원 인상적으로 갔다 하면 뭐 지켜만 보고 있는데 좀 더 나가고 이러면 맞습니다. 곧바로 연락이 와서 저 사람 무슨 용도로 찾아갔냐 바로 그게 확인하거든요. 최근 20년간에 생긴 우리나라의 발전이죠. 그 IT 강국은 왜냐하면 제가 2002년도에 그 강남에 건물을 샀거든요. 그 산 이유도 뭐 제가 뭐 투기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을 때 아시다시피 집세를 10배 올려가지고 지금은 하여튼 살 필요 없어요. 1년에 5% 이상 못 올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산 사람이 현금을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때 25억으로 현금을 달라 해서 그때 그 현금으로 대출 받아가 제 돈 뭐 그 당시에 한 80%인가 하는 대출을 해줬어요 상가가. 지금도 상가는 한 7, 80% 상가 해줍니다. 주택은 그렇게 안 돼도. 그래 25억 현금 냄새 맡아봤습니까? 돈 냄새 추악합니다. 굉장히 냄새 추악해요. 그 돈이 이거 많으니까요. 예, 또 그때 10,000원짜리였습니다. 예, 그럴 때는 막 돈에서 냄새가 굉장히 나더만요. 예. 아 얼마까지 맡아봤습니까? 아니 난 선거 때 뭐 할 때 뭐 한 1억 정도는 현금을 찾아놓고 냄새 맡아봤어요. 추악하죠. 예. 그 당시 5만 원짜리고 10,000원짜리 아닙니까? 만 원짜리 1억이니까 좀 많대요. 많죠. 가방 그거- 크게 되고 무겁더라고. 좀. 그거 25개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네. 진짜 이만한 한 0.5 곱하기 1m 가방에 꽉 찹디다. 예. 그래 그 학교 선생 출신이었어요. 네. 그래가 이제 애프터 7이어죠. 7년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쪽에 김 원장님이 그 건물을 살 때 현금으로 줬냐니까 현금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 탈세했어요. 그 선생 출신이. 그래서 별로 교사에 대해서 별로 존경 안 해요. 선생이나 출신이 그 건물 경매로 언제가 지는 7억에 사가 내한테 25억에 팔아먹은 거라. 1년 만에. 그래서 저는 속아 샀죠. 그 당시 한 30억이면 건물 훨씬 좋은 거 많았거든요. 근데 오로지 저는 그 10배 오른 상처 때문에 뭐 그냥 속아서 샀는데도 뭐 지금도 뭐 그래 저는 뭐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단기간이냐 장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1년 내에 팔면은 55%의 세금을 물지 않습니까? 그거 잘한 거예요. 저는 1년 내에 팔면 한 80% 세금 물면 좋겠어요. 그게 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 10년 지나면 이제 많이 감면해줘요. 한 35%로. 그래서 그게 보세요. 2002년도만 해도 그렇게 현금으로 25억을 찾아도 규제가 없었고 그렇게 선생 출신 좀 죄송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사분들. 근데 반성하세요. 교사분들도. 반성할 건 반성해. 저도 의사에 대한 사과를 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추악하죠. 어떻게 학교 선생 출신이 선생한테 문제 많죠. 이번에 그 인왕고등학교도 그렇고. 그거 저기 무스탕 탄다고 여자가.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학교 태양강 했더만. 예?
태양광 사업도 했더만. 네, 그리고 또 거기 뭐야 렉서스도 한 대 더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교사 월급이 많은 나라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미국에 실제로 교사가 한국보다 월급이 훨씬 작아요. 그럼 방학 때 월급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미국에는 교사하면 예.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양복 입고 학교 출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영화에 보면 미국 교사들이 다 이 평상복 입고 있지. 브레이킹 배드라는 그 TV 넷플릭스 나도 봤어요, 그거. 그 사람이 학교 화학교사 출신인데 네. 그 세차장에서 일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의 교사님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높은 임금을 받고 방학 때만 되면 부부 교사들은 네. 여행 가면 전부 교사밖에 없어요.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정교조에 빠져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줘? 부끄러워해라 이 사람들아. 내가 강히 반발해요. 예? 그래놓고 그렇게 교사 출신 주제에 현금으로 해가지고 생각이 썩어 빠진 거라 그게. 자, 근데 저기 저 차를 좋아하시니까 예. 저 무스탕은 예, 저기 저 스포츠카로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이 저게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좀 세죠. 좀 세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은 저게 스포츠카 몰고 다니려면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실제로 이 유지비가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월급 많은데 뭐 한 한 62살이니까 아마 저 정도 한 되면 1억 될 거예요. 한 1억. 저 정도 그리고 되면 부부 교사하면 2억 되죠. 2억 되고. 예. 그런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내가 학교 선생님들 존경하는 분도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선생이 1억이라면 또 1억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막 댓글에 달리니까요. 제가 볼 때 62살쯤 되는 선생이면 한 연봉 한 7천에 가까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억은 안 될 거고 한 7천쯤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많은 거죠. 이것저것 하면요. 많은 거죠. 제가 요번에 보니까 각국의 대졸 초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네. 대만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대만은 보니까 초임이 180만 원 뭐 이렇게 되던데. 100만 원쯤 될 거예요. 네. 일본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은 보니까 230만 원대도 돼요. 대체로. 제가 조사한 건 한 180만 원인데 네. 스페인은 얼마쯤 같습니까? 스페인이 한국보다 좀 낮아가지고 스페인이 한 진짜 한 180만 원 되나? 100만 원, 100만 원. 스페인이 그래 낮아요?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대졸 초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병원에 고등학교 나온 간호조무사 월급이 그 세후로 그러니까 세전에 한 230, 4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 졸업한 사람들 세전에 한 21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이.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최저임금을 강제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예.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도 보세요. 미국 대졸 초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의 제니터, 청소부들 120만 원 겨우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 병원에 한번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우리 병원에 최고로 월급 작게 받는 사람하고 최고로 많이 받는 의사 월급 차이가 10배가 안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0배입니다. 100배. 미국은 뭐 요즘 CEO는 수백 배가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미국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한 20배 미만이었는데. 예, 20배도 많죠. 사실은 우리 병원은 많죠. 한 5도 안 됩니다. 5에서 6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게,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지금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내년에 정말 총선에서 어떻게 되면은 낮은 수준의 연방이 될까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미국에 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출장 가는데. 미국에 어디를 주로 가봤습니까? 뭐 다 가봤죠. LA, 시카고, 애틀랜타, 뭐 또 텍사스, 뭐 안 가본 데 없습니다. 뭐 알래스카는 안 가봤네요. 하와이 다 가보고요. 근데 이게 이 미국에서 친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야 친구야, 내가 좀 내년에 just in case 좀 불안해. 그러니까 웃으면서 김 원장 벌써 자네 나라는 이제 지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보고 자네 나라를 합니다. 벌써 벌써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 네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참 뭐 나라 만조가 들은 거는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분은 또 갈 때라도 있어 좋겠는데 이제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쓰고 가야 되니 그것도 참 골치 아픕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고등학교에 62살 먹은 여자가 빨간 무스탕을 타고 다닌다. 참 그거 보고 대한민국의 선생이 저 무스탕도 한 5,500, 6,000 하죠.
그게 할인 조금 들어갈. 존 위크라는 영화 봤죠? 예, 거기 뭐 보면 차하고 개 때문에 사람 한 100명 죽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무스탕도 옛날에 신성일 씨 돌아가신 신성일 씨가 무스탕 예, 몰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그 경부고속도로를 오행 가서 저야 누구냐 잡아 했더만은 신성일이다 하니까 그럼 봐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더만은 그때 신성일 씨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앞으로 좀 중요하신 분이니까 좀 속도를 천천히 위험하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그 당시에 무스탕이 훨씬 더 비쌌고요. 요즘은 그렇죠. 이상하게 요새 미국 차들이 훨씬 싸더라고요. 독일 차에 비해서. 대중화되어 버려가지고 예, 그죠? 예. 그래서 무스탕이나 까말로입니까? 예, 저도 카메로. 저도 스포츠카가 있지만은 원래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어요. 아 지난번에 박스타 팔았다가 다시 샀습니까? 박스도 아직 그냥 있는데 아 그것도 그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박스도 사실 그 뭐 저기 2,500 치고 중고 산 거예요. 포르쉐는 보니까 기본으로 뭐 차가는 깡통이고 뭐 요즘에는 차 가격은 뭐 한 8천 이래 놓고 제일 싼 마카니 거기에 이제 뭐 살라고 마음 먹으면 싸게 차는 깡통이라가 5만 걸 다 집어넣어서 기본으로 1억 한 2천 1억 한다면서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카이엔도 싸게 샀어요. 뭐 5천만 원. 근데 제가 이제 그 승용차는 이제 새 걸 샀는데 그 한번 요번에 중고로 사볼까 했는데 아는 누가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했는데 카이엔하고 박스터를 아주 싸게 샀거든요. 거의 국산차 수준으로 샀죠. 뭐 5천만 원, 2,500이면. 근데 지금 3년, 4년 지났는데 고장 한 번도 안 나요. 그럼 박스트는 타기는 합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타죠. 몇 년씩인데요? 그거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잘 나가요. 근데 그거 땅에 탁 붙어 가잖아요. 좋지요. 2인승이잖아요. 예.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 차 타고? 그냥 병원에 출퇴근합니다. 박스트 타고 예. 출퇴근하면 예.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떻게 봐요? 부러워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박스트가 요즘 나오는 거는 차가 좀 크던데 옛날 박스트는 비슷해요, 아주 다. 작고 조금 땅에 딱 제가 붙었던데. 포르쉐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디자인이 비슷해요. 그렇죠. 크게는 안 변하죠. 그래서 중고로 사도 별로 안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영화 60년대 70년대 영화 보면 예. 거기가 가끔씩 포르쉐가 나와요. 예. 근데 그 포르쉐는 지금하고 크게 많이 안 변했어. 안 변합니다. 근데 다른 차들은 뭐 엄청나게 변해가 모양이 아주 그러니까 달라졌죠. 파나메라 같은 것도 저는 그 포르쉐를 안 봐요. 파나메라는 그건 포르쉐의 DNA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사실 포르쉐가 저 폭스바겐에 포함 이제 네, 구입됐잖아요. 들어가 있죠. 예. 근데 포르쉐를 좋아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건 중고를 아무리 오래된 거를 사도 오늘 내가 방송에서 오해할까 싶어서 오늘 다 괜찮아요. 분노해요. 이야기하세요. 다 사실은 뭐 그 창피한 이야기죠. 그 중고. 근데 이게 2,500이면 요새 소나타도 뭐 2,500이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 사가지고 제 취미가 유일한 취미가 독서와 음악과 차 모는 건데 그래서 그냥 뚜껑 열고 이렇게 해가 그냥 2,500만 원에 샀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움 없이 차 몰고 아니 다닙니다. 옛날에 북한군이 탱크 모고 내려오면 그 포르쉐에다가 전부 막 휘발유하고 폭발물을 싣고 유효합니다. 저기 저 자유로를 그 예. 거꾸로 북진하기로 예, 저하고 유효합니다. 탱크 받으러 갔는데 예. 지금 벌써 보니까 미국에 찌바라 보고 있으면 아니 그게 이제 그냥 북한군 내려오면 포르쉐는 제주고 가세요. 제가 아니, 혼자서 갈게요. 아니, 제가 미국에 방송에- 사놓은 집에 가시고. 아직 안 샀어요. 예. 아니, 앞으로 살 집에 가시고. 그 살지 안 살지 몰라요. 예. 그 자스트 인케이스로 이제 가서 보는 거고. 예. 그래서 그게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아 근데 나는 예. 혼자서 안 되네. 운전 면허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꼭 내가 진짜. 필요합니다. 아이 그것이. 그리고 지금 북한군에 내려오는데 운전을 할 줄 알 거 아닙니까? 운전을 안 해봤어요. 아 그럼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럼 내가 할게. 예. 예. 나 자전거도 안 타봤어요. 잘했어요. 뭐 모는 걸 할 줄 몰라요. 대신에 카트는 몰아봤어요. 땅바닥에 붙어가 가는 거. 아 옛날에 골프장에서 골프 카트를 몰다가 중요한 사람들 국회의원을 잔뜩 태우고 가다가 내가 골프 카트를 모서리에서 전복시켜가 그때 몇 사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저기 캐디가 몰지. 캐디 하는데 예. 그날 이제 다 마치고 예. 이제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예. 나이노를 예. 우리가 다까지끼리 간다고 하고 예. 차도 내가 이렇게 여러 팀이 갔는데 예. 태우고 가서 그러다가 모서리를 돌 때 이게 운전 면허가 없으니까 골프 카트도 사고가 나더만요. 주로 다른 것도 많이 사고 내죠. 손으로. 원래 하는 내가 거. 발은 좀 발달이 됐어요. 옛날에 서울대에서 족구왕이 했어요. 근데 손은 잘. 손이 잘 발달이 안 돼. 예, 그런 대학을 데는 했어요. 그냥 이렇게 본래 인문학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앞으로 운전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그래, 테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저 북한군이 쳐들어와야 그럼 포레스를 한번 타보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전쟁이 터지면 제가 이제 그 배치된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편지가 날아옵대다 의정부 어디로 오라고. 근데 나는 흉부외과 전문의인데 무슨 임상병리 과정으로 오라 해서 저는 지금도 사실 꿈이 있는 게 다시 이제 대학병원에 재교육 한 3개월 받아가지고 국경 없는 의사에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가서 저런 시리아나 아프리카 가서 그냥 흉부외과 봉사하고 싶은 마음 아직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흉부외과가 가서 뭡니까 저기 저 여기 수술하는 거 다리에. 정면류 수술 안 하고요. 거기는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흉부외과가 원래 전쟁에서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 관통상이 굉장히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재교육 받으면 제가 수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을 관통상이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죽고 이제 대개 이제 요 동맥이나 뭐 이런 것만 동맥 피하고 동맥파도 예. 이제 직사하고 이렇게 가슴이 워낙 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폐를 뚫고 지나가면 살릴 수 있거든요. 별로 살릴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전쟁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흉부 관통상이죠. 이 조끼를 그래서 입잖아요. 근데 흉부를 조끼를 입어도 하다 보면 조끼를 벗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겁기 때문에. 무겁고 땀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제가 사실은 전쟁터에서는 흉부외과사가 제일 필요하죠. 옛날에 아랑드롱이 주인공한 그 전쟁터가 군의관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흉부외과를 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 소장님도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저는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할 겁니다. 저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50억 출연해서 재단을 3년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자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한 게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알겠지만 저는 말을 함부로 안 하는데 제가 한 말은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꼭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몇 살 때 가실랍니까? 네? 몇 살 때? 어디를까? 저기 국경 없는 의사에. 3년 내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착착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2월달에 병원 확장해서 닥터 2명 더 드릴 거고 3년 내로 닥터 10명을 드리면은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제주도 갔다 오는데 표가 없어서 월요일 날 못 왔는데 그래서 잘 돌아가던가요? 근데 더 잘 하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 가끔 내가 없는데 잘 돌아가면 열 좀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는데요. 어차피 저는 꿈이 이제 제가 우리 원장님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한 3년 내로 1년에 6개월만 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던데요. 그래요. 제가 싫은가 봐요,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뭐 대표 원장이 있으면 부담스럽겠지. 뭐. 그렇겠죠. 하여튼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젊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국경 없는 의사에 간다 하면 축하 파티 열리겠어요. 당연하죠. 빼고. 그렇죠. 와 드디어 간다. 당연하죠. 맨날 잔소리만 하더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벌써 그래 됐어요? 예.